요즘 매매 돼요? 지금 내놓으면 시세가 얼마 정도 나와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아파트 갈아타기 하려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지난주 실제 상담 사례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략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난주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분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요즘 매매 돼요? 지금 내놓으면 시세가 얼마 정도 나와요?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라고 물으시면서 아유, 요즘 정말 고민이 많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올해 61세, 아내분이 58세인데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게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신도시에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거니까 이 아파트는 역세권이고 일자리도 많은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팔려고 내놓으셨었는데 아직은 안 팔리는 가격이에요. 15억 선에 내놨는데 최근 거래가는 14억 정도였거든요. 이분들은 대출이 약 3억 있는데 매달 이자가 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더욱이 요즘 방송에선 627 규제가 나와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버렸다고 자꾸 가격 떨어질 거라 하니 밤에 잠도 안 온다는 거예요. 가진 자산은 이 집 하나 하고 은행에 한 3억 정도 현금이 전부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을 내려서 팔고 작은 아파트를 살까요? 하고 물어오셨어요. 사실 저도 50대이다 보니 주변 지인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저에게 물어들 보거든요. 그래서 더욱 공감되는 편이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627 대출 규제 이후 급속하게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기도 하고 관망세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가격이 조금 조율되면 계약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규제 이후 주택가격이 3에서 5% 정도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알다시피 가격이 조금 조율되면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주변 일자리 때문이기도 하고 쾌적하고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는 나쁜 자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조금 안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3가지 방법을 제안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냥 매매되길 기다리기. 이것도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언제가 될지 또 어떤 정책이 나와서 영향을 받을지는 알기가 어렵죠. 그러나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 이익을 다 가져갈 수는 있죠. 당장은 정책에 따라 리스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언론에서는 부동산에 투기꾼이 많다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은 거주하는 집 하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대다수는 집값이 폭락하면 안 팔아요. 그냥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되니까요. 어차피 어딘가에는 살아야 하니까요. 대부분 버티는 쪽으로 가죠. 특별히 사업으로 너무 힘들어 파는 분들 아니고서는요. 그런데 이분들에겐 그냥 기다리기엔 단점이 있더라고요. 매달 100만 원 이자가 계속 나가는데 퇴직하신 분들한테는 이 고정 지출이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스트레스가 심할 테고요. 100만 원이면 우리 생활비의 30%예요. 이게 계속 나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었으면 큰 이자 비용이 아니었겠지만요.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집으로 갈아타기입니다. 이분들도 이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5억짜리를 팔고 7억에서 8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도 갚고 현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래 비용이 꽤 들어요. 비과세를 받아도 12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한 500에서 600 정도는 나옵니다. 또 새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취등록세가 9억 아래이니 약 2천만 원 이상이 나오고 법무비, 양쪽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일부 인테리어 등 적게 비용을 잡아도 5천만 원 이상 깨질 거예요. 갈아타는 아파트가 추후 더 오를 수 있는 곳으로 간다면 성공적인 갈아타기가 되겠지만 비슷한 평형에서 가격을 내려서 간다면 지역이 지금보다는 좋지 않은 지역으로 가야 할 거거든요. 현재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산다면 지역이나 아파트를 잘 골라야겠죠. 사실 부동산 하락 기회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니까 잘 고민해 봐야 해요. 세 번째, 전세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전세를 놓고 전세로 이사하는 거예요. 이분들께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바로 이 세 번째 옵션이었어요. 현재 아파트를 9억 원의 전세를 주고 본인들은 5억 정도 하는 전세로 이사하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출 3억을 전세금으로 즉시 상환해서 이자는 없어지고 남는 1억 정도의 현금 확보가 가능한 거죠. 현재 아파트는 계속 본인 소유로 보유인 거고요.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 회복 시점에 맞춰 유리한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하겠죠. 한마디로 지금의 고정 지출을 줄이면서도 자산은 그대로 지키는 전략이에요. 물론 내 집 살던 분들이 전세로 움직이는 게 편하지는 않죠. 길게는 아니어도 1, 2회 정도 전세 살다가 집을 팔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만 찾아 이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첫 입주할 때는 전세금이 저렴한 편이니까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서 살아도 보고요. 나이 든 분들이니 자녀 때문에 학군이 중요하거나 출퇴근 때문에 교통이 편한 곳만 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완전 전원적인 곳으로 가면 생활이 불편해져 안 되니까 적당한 지역의 신규 아파트를 알아보면 좋죠. 부동산 거래 비용도 적게 들고요. 이렇게 대안을 드리니 전세 놓고 새 아파트로 전세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 같은데요. 부부 표정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정말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방향이 보이시죠? 하면서 이 3가지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해 보시라고 했죠. 다만 집을 싸게 팔고 전세로 가는 것은 오히려 악수를 두는 것일 수 있답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오를 때 팔고 쌀 때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지금같이 전 세계가 유동성 확대와 스테이블 코인 등 금융시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떨어질 테니까요. 퇴직 후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면서도 좋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자산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 아시죠? 대출 부담을 줄이고 자산은 유지하면서 마음도 편안하게, 지금은 내 집을 팔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때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들마다 갈아타기 하는 이유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저는 특히 은퇴 부부라면 대출을 상환하면서도 자산을 지키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세 전환 전략도 고민해 보시라고 추천드려요.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로 상황 남겨주세요. 개별 상담도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현실적인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